네, 오늘 마켓 시그널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어제 후반에 또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어떤 시그널들 좀 보고 계시는지, 앞서서는 또 중국에서 나오는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신호 좀 포착해 주셨는데 어떤 신호 보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미국발 훈풍이 오늘 좀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장 막판에 거의 종가 수준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세게 좀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아무래도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어떤 그 연설을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앞두고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짙었었죠. 특히 이제 어제부터 이런 심리가 굉장히 뉴욕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귀추가 주목됐던 건 파월 의장의 연설이었죠. 또한 주제가 공교롭게도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바라보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이 두 가지만 보고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발언, 더군다나 이번에 11월 초에 파월 의장 그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그다음에 11월 이제 그 중순 이후에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졌었던 점들이 이번 파월 의장의 그 발언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번 11월 달에는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지만 점도표라는 것은 각 위원들의 마음을 점으로 찍는 거죠. 그렇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하지만 의사록이 발표됐을 때 놓고 본다라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이 정도에서는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이 피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연준은 파월 의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 각 주를 대표하는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소위 말해서 프라이드라든지 자존심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한다 그래도 금리를 올리거나 쉽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듯한 이번에 파월 의장의 그 연설을 놓고 본다라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결국 11월 초에는 파월 의장이 좀 세게 얘기를 했지만 많은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번에도 12월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들어갈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본다라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시작하게 된다라면 12월부터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거죠. 월가에서는 이것을 이제 50bp 금리 인상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25bp와 50bp 사이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이제 또 일부 좀 매파적인 분들 이런 분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 75bp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상황인데 이제 75bp는 확실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혹시 또 이번 12월 달까지 75bp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셨던 분들은 이걸 완전히 걸어드리게 됐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은 25bp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오늘 상당히 많은 뉴스 플로우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내 그 소식 통계로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연준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연준은 나름대로 굵직굵직한 이슈들만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가려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올해 말 목표 터미널 금리 목표치는 4.4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9월 달에 그 파월 의장이 발언한 게 이제 9월 달 입장에서 보면 11월, 12월 두 차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9월 달에 두 차례 남은 상태에서 125bp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11월 달에 75bp를 했으면 12월 달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산수죠. 50bp밖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연준이 내세운 올해 연말 터미널 금리가 4.4가 되려면 당연히 50bp 해야 되는 겁니다. 연준은 또 그냥 뚜벅뚜벅 제갈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지 시장이 블러드 총재 같은 분이 테일러 준칙을 얘기하면서 7%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둥, 이번에는 12월 달에 일부 월가에서는 75bp를 해야 된다라는 둥, 그냥 월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것을 또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있어서 말들을 쏟아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토마토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터미널 금리 4.4, 내년도 터미널 금리 4.6, 요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일단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거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다라든지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다라는 월가에서 얘기했다 그 사람들은 투표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얘기한다는 건 단지 의견일 뿐이고 결국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치를 내세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파월 의장 이전에 버냉키 때부터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연준이 무척 친절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연준 같은 경우 굉장히 친절하지 않았던 기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 같은 경우 과거에 이렇게 지금 파월 의장처럼 목표 금리를 제시한다라든지 매번 그 연준 회의에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불과 10년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에요. 연준은 깜짝 쇼를 많이 했습니다. 갑자기 금리를 올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버냉키 때부터 조금 목표를 제시했고 근데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 1년에 4번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매번 기자회견을 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 경제 지표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 보면 경제 지표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왔죠. 오늘 이제 노동시장 지표가 이제 나올 건데 미국 시장으로 이게 이제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11월 달에 CPI라든지 PPI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그것 플러스 이번에 노동시장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보면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면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죠. 결국 경기 둔화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 둔화라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니죠. 기업들의 실적들이 악화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둔화가 안 돼? 이건 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나름대로는 지금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드려요. 우리가 장난삼아 친구들한테 이렇게 톡톡톡 치는 장난을 치는데 친구가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장난치는 기분이 안 나잖아요. 톡톡톡 때렸을 때 친구가 아야 소리를 했을 때 뭔가 좀 장난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드리면 그런 겁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때리고 있는데 시장 꿋꿋하게 지표가 잘 나오고 증시가 올라간다? 연준 입장에서는 더 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연준이 때리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업들의 실적, 지금 실적이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금리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S&P가 급등을 했는데 이들을 본다라면 경기 전망치가 그렇게 썩 밝은 섹터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반등했다라는 것은 결국 금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설적으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고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것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식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덜 올린다는 것 때문에 주시장이 올랐다는 것은 역시 실적보다는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것을 읽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결국 이러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내년부터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에 대한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금리 안 올리면 이제 바닥 찍었어. 이제부터 다시 랠리가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일단은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급격한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의 안도랠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내리셔야죠. 지금 이제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 문제도 걸려있는 분들도 상당수 존재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해 팔아야 된다라면 이 기회를 잘 노리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12월 말까지 지켜보면서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이제 12월에 다 왔으니까 결국 주식을 꼭 매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번 살타 랠리 기간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으면 아픈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된다. 이 FOMC 그리고 또 연준 쪽에서 어떤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시장에 또 그에 상응하는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오히려 또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그널로 중점적으로 또 읽어주셨어요. 오늘 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신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좀 답안지 모르고 정답을 써낸 거 아니겠습니까?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정답 잘 써낸 것 같아요. 결국 외국인들 같은, 근데, 그렇죠. 결국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막판에, 삼성전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샀는데,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걸 알았었다면, 뉴욕 증시가 초반부터 좋았어야죠. 그렇죠? 근데 뉴욕 증시는 초반부터 좋은 게 아니라 중반부터 좋았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도 정답을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정답을 모르고 우리나라를 샀다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할 것을 예상해서 샀기 때문에 선반영됐다라고 보는 거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환율이 1,300원대 초반까지 바싹 내려왔고 이제 약간의 공격적이신 분들은 1,200원대까지 또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더욱더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환율 같은 경우 떨어질수록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1,400원에서 1,300원, 1,300원에서 1,200원 들어 떨어진다라는 거죠.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건 이제 워낙 강세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일단 복잡하니까 여기 혼돈이 있으니까 일단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1,400원에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가지고 1,300원에 그걸 다시 달러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100원의 차익을 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장 막판에 더 땡기면서 6만 원대 초반에 안착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6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다시 또 5만 원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죠. 환율이 다시 1,350원대까지 이제 이제 반등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삼성전자 6만 원 초반 이게 안착이 되는 안착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어제 6만 2천 원 정도 찍었다고 해서 안착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돼야 그 다음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뉴욕 증시가 이제 훈풍을 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그 상승 여력을 더욱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특징을 보면 중대형주들이 강해요. 어제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게임 엔터주들 그렇게 강하지 않았죠. 결국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강하죠. 이것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지가 않고 기관들도 그렇죠.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지금 코스피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좀 트레이딩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코스피가 올랐다 하더라도 봉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한 4, 5% 정도 올라간 게 LG전자 기준으로 한 4, 5%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강한 건데 자, 5% 올라간 봉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딱 사가지고 5%가 딱 난 상태에서 수수료 제하면 5%를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1, 2%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자, 올라간다라고 보고 사는 거고 다음에 이 정도에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팔면 수수료 제외라고 하면 1, 2%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보통 봉의 크기가 한 7, 8% 정도 이상 돼야 한 5% 이상 수익이 나고 코스닥 같은 경우 15%, 20% 올라가줘야 한 1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매매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냐면 스윙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매매 전략 중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있고 데이 트레이딩은 이제 당일날 사고 당일날 파는 건데 스윙 같은 경우는 2, 3일, 3, 4일 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사신 분들 LG전자 딱 보니까 종가에 한 2% 정도 수익이 났어. 팔긴 애매해. 오늘 이제 올라가면 그게 한 5, 6%씩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의 스윙 전략이 지금은 적절하다는 거죠. 이 스윙 전략은 코스닥의 개별 종목이 움직일 때와 다르게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중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쓰는 전략입니다. 상당히 유효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사서 내일 다음 주까지 넘기면서 한번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며칠을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강세장에서 쓰는 전략이지만 단기 강세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더군다나 지금 매기가 붙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윙 전략이 지금 이제 조금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짧은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좀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두시고 매매를 하신다라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스윙 전략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 증시 또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얽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12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때를 오히려 기회로 빠져나오는 전략도 양호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의 무게중심이 좀 중대형주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신호들을 읽어봤습니다. 마켓 시그널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